넷이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항서작의 캄네리주막같이 PD1 계열로 FDA에서 CR 레터를 받고 최종 허가를 받은, 승인을 받은 중국의 준시, 베이징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의 HLB 주가는 장중 59,9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D1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캄넬리주맙도 이제 PD1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면역 감문 억제제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이제 뭐 PD1이라든지 PD 계열의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10개 정도가 이제 개발하고 허가도 상당수 받아 있는 상태죠. 자, 특히 이제 자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이 준시하고 이 베이진사거든요. 요 다 이제 PD1 계열입니다. 그래서 캄넬리주막과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머크나 브리스톨 마이어의 이제 키트루다라든지 옵티브하고 이제 같은 어떤 경쟁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캄넬리주맙도 마찬가지고,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2019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여기도 뭐 적응증이 중국 쪽에서는 9개고, 나머지 쪽도 이제 중국 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적응증은 뭐 7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죠. 비은두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이제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도 편평세포 암종 관련해서 요 2차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본래 이제 미국 쪽에서 뭐 FDA 신청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은 2021년도, 그리고 당초 이제 포드8정은 2022년도 4월 달이었고, 이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신청해서 포드8로는 2022년도 7월 달이거든요. 둘 다 이제 승인이 최종적으로 된 거는 초기보다는 뭐 1년,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환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외부에서 입국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실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여행 제한으로 있는 상황에서 CR 레터도 받고 그 다음에 뭐 2번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준시는 10월달,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케이스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 작년 10월달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최초로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준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준시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베이진이 하는 거니까 3월 달에 이제 베이진 했고, 그래서 요것도 PD1이죠. 캄넬리주맙과 같은 쪽이고, 상품명은 이제 록트로지, 성분명은 이제 토리발, 토리팔리맙. 중국 쪽에서는 뭐 이게 이제 뚜오인가요? 요렇게 했고, 중국 쪽에서 승인받은 지 5년 만에 비인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중국 쪽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코에르스입니다. 이게 이제 뭐 HLB로 본다라고 하면 이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엘레바가 받아서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허가를 받았는데, 요게 이제 올해 1분기 관련해서 출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이 가격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비교 대상인 키트루다하고 이제 옵티보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용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 코레스 같은 경우는 싸게 하진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하고 있는 미국 대비 절반 수준인 이 키트루다 현지 가격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출시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미국 쪽의 어떤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허가 실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기타 이제 뭐 그 아케소라든지 이노벤트라든지 시스톤 관련되는 부분에 다 보면 이 CR 레터가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 쪽 관련되는 PD1 계열이 CR 레터를 다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CR 레터를 또 받고 2023년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허가가 되면서 좀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준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CR 레터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포드파 일정이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받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CR 레터를 받는 완전한 이제 응답 서신을 수신했단 말은 이제 CR 레터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VLA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재제출이 리서브미션이거든요. 지금 항서제약과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브미션을 이제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올 달에 이제 이렇게 받았을 때 여름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2022년도 여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6월, 7월, 뭐 8월 뭐 요런 때를 여름이라 하잖아요. 여름으로 예상하는 게 몇 달 안에 리서브미션을 한다는 거고, FDA 검토 일정은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면 뭐 클래스 2 정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는 직접 만난다는 말은 이제 미팅을 한다는 소리죠. 여기도 이제 미팅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여름 중순까지 VLA를 다시 신청한다. 리서브미션을 한다는 거죠. 자, 현장 검사가 방해됨에 따라서 FDA가 요구하는, 그래서 검토 일정이 6개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CR 레터를 받았고, 이런 상황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 제한 조치 관련되는 부분 외부 환경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사됐던 부분을 되면 주가하고도 뭐 연동되겠습니다만, BLA 재제출이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그냥 뭐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에 따라서 되어야 이제 클래스 1, 2로 이제 지정을 받고 포드파를 받아가지고 가고, 이게 안 되면 다시 이제 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공 시기에 대해서 FDA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제한을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극복이 되어서 현장 검사를 마칠 수 있으면 이제 뭐 넘어가는 형태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달에 이제 그 당시 이제 CR 레터에서 여기는 원인은 품질 프로세스 변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서브미션은 여름으로 예상하고 6개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뭐 요런 어떤 분위기였고요. 토리팔리맘 관련되는 부분에서 품질 프로세스 변경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간단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품질 프로세스. 보통 CR 레터를 받은 회사가 뭐 재임상을 요구한다든지 약효의 안전성 뭐 그다음에 뭐 그 유효성 이런 부분을 잡지 않으면 대부분 간단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워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와 만나게 미팅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리서브미션이 완료되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청 패키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그 뒤에 이제 기사를 조금 살펴보면 7월달 기사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2개월 뒤에 여름 중반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7월달이니까 5월달에 받았으니 2개월 안에 이제 준시가 리서브미션 했다는 걸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리서브미션을 내면은 그냥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FDA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야, 그러니까 낸 날로부터 이게 인정이 나오게 되면 뭐 클래스 1이면 2개월, 클래스 2면 6개월 요렇게 이제 포드파를 잡아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항서제약과 HLB가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리서브미션 넣고 FDA가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단계가 이제 7월 달에 미팅 이후에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미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달에서 이제 8월달로 이렇게 잡아서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그런 연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팅을 7월달에 하고 빠르게 이제 뭐 8월달 이내에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고, 그 뒤에는 이제 주가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에 관련되는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준시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이제 이건 5월달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좀 해설 기사인데 피어스 바마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제 검사가 어려우니까 클래스 2 정도가 뭐 되지 않느냐. 요 이야기들이 피어스 바마에 좀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요 관련되는 이야기가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뭐 4월 30일에 이제 이게 포드파 일정이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었기 때문에 5월달에 이제 CR 레터 나와서 이제 3월달에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일정이 이제 잡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기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준시 관련되는 부분에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재제출을 하면 또 결정일이 이제 있는데 다시 받아요. 준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 달에 받는데 2022년도 이제 7월 달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니까 요때 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파 일정이 이제 7월 달에 냈으니까 12월 23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게 계속 영향을 줘가지고 현장 실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CR 레터가 나와서 또 일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받았다. 그래서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어야 승인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인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준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연장이 뭐 몇 번 거듭하면서 이제 나왔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서 보면 다시 받잖아요. CR 레터가 또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 현장 실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조 시설에 대한 일정을 잡고 검사 간의 안전을 뭐 보장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사가 또 안 되어서 허가 신청이 다시 또 이제 2023년 중순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요런 과정에서 이제 2023년도 10월 달에 허가를 받은 거예요. 준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 베이징사의 이제 디슬레리 주막 같은 경우에도 PD1 계열이고, 중국 쪽에서는 7개의 적응증을 이미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이 진행성, 전이성, 이제 식도 편평세 포함종 여기에서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베이징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FDA 허가 약물 자체가 뭐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가장 R&D 비교를 할 때 이 베이징사하고 가장 많이 비교를 하고, 외국에서는 베이징사에 대한 어떤 R&D 능력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과감하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데가 항서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연기 조치가 2022년 7월 달에 여기도 여행제한 관련되는 부분에서 BLA 관련된 조치를 연기했다, 뭐 CR 레터를 받았다는 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오랜 지연 끝에 CR 레터가 여기는 이제 외부 환경, 이제 실사를 할 수 없는 여행 제한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들의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이 CR 레터 나왔을 때 한 몇 개 정도 여기도 받았어요. 한 5개 정도인가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처리를 하면서 본래 이제 준시 같은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도 2020 7월 달에 이제 나와야 된다. 포드파 일정상에. 근데 여기도 보면 코로나 관련되는 여행 제한으로 심사를 이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서 7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연기되면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의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이제 FDA 이제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해소는 이제 지난주에 나오면서 해소되었는데 거래량이 줄이면서 아직 방향성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추면서 이제 그 기대로 FDA 미팅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대를 통해서 샬레트의 어떤 문제와 처리를 통해서 리서브미션을 8월 달에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나와야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리서브미션이 이제 들어가서 FDA가 이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클래스 1, 2나 포드파를 잡아주면 이제 그때부터 좀 추세적인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이 이제 최종 결과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어떤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을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6만원에서 이제 이 55,000원 요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거래가 늘면서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흐름으로 플랫형을 가면서 이제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 일단 이제 거래 자체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10,000주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은 매도, 신한은 매수. 예, 큰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제한된 어떤 박스 걸음을 6만원 밑단에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플랫형으로 가면서 이제 모색을 하는 흐름은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계열 종목에서 순환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결국 금리 딴 어떤 영향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의 영향에 13일 우리 시간으로 결정 나기 전에 뭐 그쪽 부분에서 성장주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지금 가격 조정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